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유언과 상속입니다. 먼저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후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법적 사항에 관하여 법률 요건에 따라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요식행위로 법률상 규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유언의 일부 및 전체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기 다른 내용의 유언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 중에는 최후의, 즉 마지막에 한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다음은 유언의 필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언자의 의사표시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있을 분쟁을 피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인의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법률적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률이 정한 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정렬하든지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후견인 지정,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 재산의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합니다. 유언을 정리해보면 유언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로서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입니다. 다음은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든지 혹은 실종 선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이나 계승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로서는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질권, 점유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물건과 매매, 정려,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등에 의한 채권이나 저작권, 특허권, 지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채 재산권과 사원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면 일신 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1005조에 보면 있습니다. 일신 전속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살해나 치사 등을 당한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청구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속을 정리해보면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즉 실종 선고가 되겠지요.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개성하는 제도가 상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 자료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9장 죽음 준비와 법률입니다. 즉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 유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자기 사후에 일정한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 표시를 말한다. 유정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며, 사인정려는 정려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정려계약을 맺지만 그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하는 행위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다음은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정, 신탁유언, 재단법인 설립, 친자 확인 또는 인지, 후견인 지정, 재산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산 정려라든지 친생 부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언의 방식, 즉 민법 1065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필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효력이 있는 자필정서, 즉 유언장을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자필정서가 무효가 됩니다. 자필 유언장에는 유언의 내용이라든지 이름, 주소, 작성일자,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사후에 자필 유언장을 열어보니 유언장에 오타 몇 개가 수정되어 있는데 수정 부분에 도장이나 손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상속재산과 금액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수정되었는데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에 오타가 수정되어 있다면 이제 날인이나 손도장이 꼭 찍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PC를 배우신 할아버지가 PC에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한 유언장,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비밀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정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밀봉한 후에 도장 또는 두 사람 이상의 정인에게 확인이나 확인 날짜를 적습니다. 정인은 밀봉서 봉투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기명날인이라 하는 것은 정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을 기명날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밀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정인에게 밀봉 부분에 확정 일자 도장을 꼭 받아야 비밀정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인은 밀봉서 봉투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꼭 하고 밀봉 부분에 확정 일자 도장을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음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남기고 싶은 말, 유언자의 이름, 녹음 유언 연월일을 녹음을 꼭 해야 합니다. 정인의 녹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언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정인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을 해야 되지 남이 녹음해주면 남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인의 요건은 역시 비밀 정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정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정서는 유언에 참여할 정인 2명과 함께 공정인 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공정인에게 유언 내용을 직접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인이란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소속 지방 검찰청이 지정한 사람이라야 되겠습니다. 공정인이 유언 내용을 필기하고 필기한 내용을 크게 읽어줍니다. 유언자, 정인은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공정정서에 대해서
공정증서 유언을 하기 위해 증인이 될 친구 2명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1명이 급한 일이 있다며 유언장 작성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효력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이 2명이 함께 방문을 해야 되는데 작성 도중에 나갔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유언의 효력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평소 유언장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리해 둔 유언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 내용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과연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효력이 있다가 정답입니다. 병원에 쓰러졌지만 변호사와 상의해가 변호사가 유언 내용을 크게 읽었고 유언자가 간단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구수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수정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하는 것을 구수정서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에서는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 중 1명이 받아 적고 모두에게 낭독을 해줘야 합니다. 증인, 유언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역시 서명 및 기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금인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수정서에서 예를 또 하나 들어본다면 어떤 환자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유언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변호사와 친구들을 불러 구수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보다 상태가 호전되어 유언한 날 오전에는 산책도 했는데 유언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수정서 유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같은 경우는 효력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유언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는 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만 17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가 중요합니다. 만 17세 이상이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 사기, 강박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정답은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기임을 입증하여 유언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유언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즉 조건이나 기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부 유언과 기한부 유언이 있습니다.
조건부 유언은 우리가 일반적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조건이 있는 유언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달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지조건부 유언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에 따라 유언의 효력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유언을 말합니다. 정지조건부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다음은 기한부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한부 유언이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기한을 붙인 유언입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기한 날짜를 붙인 유언입니다. 즉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언장에 적힌 시기가 되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의 무효. 방식을 위배한 유언 무능력자, 즉 만 17세 미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 무능력자의 유언, 내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람은 유언의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 수정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법적 사항 이외의 유언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언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 부분 착오에 의한 유언,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은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류분이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법률상 그 취급이 보장되어 있는 상속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류분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그 다음 유류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인의 2분의 1, 즉 50%에 해당되지요. 그 다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상속입니다. 상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개성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체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가 됩니다. 상속에서. 1번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민법 천조 제1항 제1,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상속순위의 뜻을 먼저 알아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속순위는 상속할 사람의 선후를 차례를 정하는 것을 상속순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순위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속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해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법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는 비로소 법적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가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재산 처분권을 부분적으로 제약하여 피상속인의 뜻에 반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법적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저 한도의 생활을 꼭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촌수에는 차이가 있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 친자가 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이나 딸, 손자녀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출생자이든 혼인 외의 출생자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같은 호적이든 다른 호적이든 본인 혼인을 했든 분가를 했든 입양 등에 의하여 다른 호적에 있든 남자든 여자든 자연혈족이든 법적 혈종이든 상속순위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혈족 중에서 양자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자연혈종과 아무런 차별이 없으나 양자는 양부모와 생부모에 대하여 각각 양면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계모자와 정모서자 사이에는 1990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순위 피상속인의 이번에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 관하여서는 대섭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어머님, 즉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이 상속인이 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모
외조 부모는 대습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사망하여 양자가 많은 유산을 상속한 후에 처와 직계 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양자의 상속 재산은 양조부모가 생존하여 있더라도 상속할 수 없고 전부 친생 부모가 상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계 존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3순위는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자, 3순위인 형제 자매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아버지, 즉 부계의 반계 혈족을 의미한다는 판례는 있지만 이렇게 제한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모계의 형제 자매, 즉 동로 이부의 형제 자매도 상속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는 성차별이나 기혼이나 미혼의 차별, 동일 호적 여부의 차별, 자연, 법적 혈종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은 대습 상속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순위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자, 4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1990년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그 범위가 조금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습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습 상속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직계 비속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정려나 유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정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뜻을 알아보았는데 특별수익에 속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죠. 자, 특별수익에 속하는 것은 혼수비용이나 지참금, 사업자금, 생활비로 대준 큰 돈, 그 외에 특별히 많이 든 교육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특별수익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육이나 양육비, 생일 입학, 졸업, 결혼 축하 선물, 결혼 예식비, 그 외에 용돈이나 자잘한 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여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들 중에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분의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 기여, 부양을 고려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재산을 이룰 때 그 재산을 도움을 줬다든지 유지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기여분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유류분,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주는 몫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은 법적 상속인의 2분의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역시 그 법적 상속인의 2분의 1, 다음은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은 그 법적 상속인의 3분의 1,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그 법적 상속인의 3분의 1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상속재산 확인하기입니다. 금융거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조회 서비스, 거래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청, 도청, 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빚을 모두 받지 않고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를 만들어 꼭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포기가 됩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에 있던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공동 상속권자들의 상속 비율대로 상속분이 배분이 되며 공동 상속권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 순위가 위인 사람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의의라고 보면 상속 개시로 인하여 당연 상속의 효력을 부인을 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요구하는 단독 의사표시가 상속 포기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정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및 빚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해야 하며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심판서를 보내주면 인간신문에 공고한 뒤 상속재산 한도로 상속빚을 갚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2개월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 2개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슷한 경우로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 이후에 알면서도 재산 목록에 상속재산을 적지 않은 행위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게 될 재산적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또한 물권의 상속에 있어서 등기나 인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채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신용신앙권, 의장권 등의 공업 소유권과 저작권, 광업권, 업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무채재산권이 란 어떤 것이냐 하면 소유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권리의 객체가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인 사상의 산물을 권리 객체로 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무채재산권을 무채소유권이라고도 하고 무채물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채무는 사법상, 공법상의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보험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으로는 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상속인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능력과 상속 결격이 있는데 상속 능력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지위를 가진 자로서 피상속인의 혈족이나 배우자로서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상속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상속 결격은 상속인에 대한 법적 사유 발생 시는 혈연, 인격, 정신, 가풍, 신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 승계의 윤리적, 정신적 협동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상속권 결격 사유자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불인정합니다. 다음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폐륜 행위가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 행위가 있을 시에도 상속인의 결격 사유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 상속 결격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 상속인은 후일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그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상속 결격자는 동시에 수정 결격자가 되므로 유정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 자신에게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속 포기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단독 상속인이 포기하는 경우나 공동 상속원 전원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승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동 상속인 가운데 1인이 한 사람이 상속 포기 시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기속이 됩니다. 그 다음 상속 포기에 의하여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누구에게 기속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특정인을 위한 상속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상속 포기의 효과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의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정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는 있다는 것입니다. PPT 자료를 보면서 유언과 상속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유언 상속 집행을 미리 계획하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단순한 유언장을 만들어서 사후에 개인재산 등의 유언장에 따라 가족에게 상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언장은 상속 집행인을 대부분 아내나 또는 남편을 선임하고 모든 재산을 자신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준다든지 또는 배우자와 본인이 동시에 사망한다면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현재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족의 울타리에서 소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는 방법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추구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법에 근거하여 사후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늘고 있기에 단순히 유언장에 따라 재산 상속을 추구하기보다는 유언 상속 집행을 미리 계획하고 상속받는 자를 복잡한 세금이나 세금 납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 신탁과 슈퍼 기금을 이용하여 가족 간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탁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받는 자들이 이혼과 파산, 그리고 사업의 위험에 노출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감소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유언과 상속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